자, 81번 3차함수 fx가 있고요. fx는 0의 근이 두 개랍니다. 서로 다른 질문 두 개. 이거 되게 쉽죠? 일단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 음수라는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총 4가지겠지. 어떻게 4가지가 나오냐면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든가,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는 4가지 그림밖에 없을 겁니다. fx는. 근데 문제가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죠. 얘는 서로 다른 식민이 3개 나오랍니다. 일종의 합성함수 모양이지. 합성함수 모양. f의 x-fx는 0은 저거다. 일반적으로 우리 합성함수 나오면은 전공법으로 푸는 겁니다. 알맹이를 그냥 t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x 빼기 fx를 뭘로 치환하면, t로 치환하면 ft는 0. 이게 서로 다른 실행 계수가 몇 개 나온다? 3개 나온다. 이렇게 푸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fx는 0의 근이 2개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fx는 0의 두근,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이라고 치자. 두근을 역시 이렇게 미지수를 통해 가지고 누른 겁니다. 그럼 이방 정식의 두근도 알파랑 베타가 되겠지. 대신에 x가 아니고 누구? t가 알파 또는 t가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t에다가 알파를 대입해도 되고 베타를 대입해도 되니까 얘네들을 여기다 대입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알파만 대입해 볼게요. x-fx는 알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fx 우변으로 넘기고 알파 좌변 넘기면 fx는 x-알파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풀게 되면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두 개의 된 fx와 1차 함수의 연립한 모양을 우리가 얻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근이 몇 개 나와야 된다고요? 3. fx 그려놓는다면 뭐 하시면 돼요? y는 x-알파, y는 x-베타를 그려서 교점 3개인지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울기 1이면서 알파, 0 지나가요. 여기 지나가야 되네. 여기 지나가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탈락입니다. 보자마자. 왜 탈락이냐면 일단 y는 x-베타를 그리면 교점이 몇 개가 나와버려요? 3개가 나와버립니다.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3개. 근데 여기 알파, 0 지나가려면 교점이 4개 이상 나오게 되겠지. 아무리 여기 접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그림은 뭐가 된다? 탈락이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알파, 여기도 베타라고 한다면 역시 얘도 보자마자 탈락. 왜? 알파, 0 지나가고 기울기 1인 직선은 교점이 자동으로 몇 개 생긴다? 3개 나오게 되고 여기 아무리 접해봤자 4개 이상은 나오게 되기 때문에 너는 곤란하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그림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였고 여기 두 군데 지나가는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여기는 한 군데를 지나가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몇 군데 지나가면 되는 거니? 두 군데 지나가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두 군데 지나갈 수 있을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아까랑 그림이 좀 다릅니다. 아래 볼록일 때랑. 아래 볼록일 때는 여기를 지나가려면 기울기 1인 직선이 반드시 여기 지나가고 여기 지나가는 그림이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위로 볼록인 놈은 여기를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두 군데만 지나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여기 또 걸리는데요. 이 위로 볼록이 요 위로 볼록이 아니야. 미안합니다. 얘 모양 보니까 위로 볼록하면서 어떻게 되냐? 변곡이 되면서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지나가는 거. 이거 베타인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확대시킨 겁니다. 이거 두 군데 지나가려면 이렇게 지나가면 되지. 기울기 이러면은 두 개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접하면서 베타, 0을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이게 y는 x-알파가 되고 이게 y는 x-베타이기 때문에 교점이 하나,
둘, 세 군데가 나와서 이거는 된다는 이거지. 얘도 가능할까? 얘도 가능할 것 같죠? 왜냐면은 이렇게 접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둘 중에 하나는 얘기네 결국에는. 이제 뭐 하면 돼요? 좀 더 디테일한 정보 보시면 되죠. F1이 4고 F'1은 1이 갑니다. 얘겠네. 뭐라고? 얘겠네. 왜? F1이 4가 되려면 이 그림은 함수값이 0보다 큰 지점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감소하는 구간이죠. 근데 그때 F'이 1이라고 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얘도 뭐가 된다? 탈락이 돼서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그림은 누구밖에 없더라? 요 그림밖에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겠지?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니? 한번 해보자. 요 그림이 나오도록. 최고차원 계수가 얼마인지 안 줬지 이거. F 얘네들이 참고로 기울기 1인 직선들입니다. 기울기 1인 직선들. 두 가지로 추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F'이 1이라고 그랬죠? 그치? 그러면 1이 될 수 있는 지점은 두 군데밖에 없을 것 같거든? 여기 접하는 그림이 되거나 여기가 1이거나 이거 보이죠? 여기가 1이거나 아니면은 여기 조금 아래에 또 기울기 1인 직선이 접할 수 있는 그림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그래프 먼저 한번 확인해보고 에러 나면 그 다음 그래프를 보고요. 아니면 그냥 이걸 답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1이면은 여기 1, 얼마가 그랬어요? 1,4라 그랬죠? 그럼 이게 기울기 1이기 때문에 1대 1대 루트인 거잖아. 이 높이가 4인 거잖아. 뭐도 4니? 밑변도 4인 거지. 여기 알파가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3으로 나온다는 얘기지. 괜찮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문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누가 중근이냐면 마이너스 3이 중근입니다. 그러니까 fx를 최고차원계에서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라고 놓을까? a라고 놓고요. x 플러스 3의 제곱에 여기 또 다른 x가 있다면 베타를 k라고 놓읍시다. 그래서 미지수 두 개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여기다가 이제 뭐 쓰면 돼요? 이 두 개 정도를 쓰면 a하고 k 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 마이너스 3이에요? 요게 f1이 4라 그랬기 때문에 요 길이가 4잖아. 요 길이도 4가 돼야 되는 거지. 1대 1대 1. 만약에 이걸 대입해서 풀었는데 a가 양수가 나왔다. 그럼 에러 나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네. 1 대입하면 얼마 나옵니까? f1은 여기 1 대입하면 16a에 1-k인데 그게 4가 나오게 되고요.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a에 2배의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k 더하기 x 플러스 3의 제곱. 그래서 f'1 구하시면은 a에 1 대입하면은 8배의 1 마이너스 k 1 대입하면은 플러스 16 얘가 얼마? 1. 그래서 이거 두 개 연립하시면 되겠네. 연립되죠? a 대입해서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8a에 1 마이너스 k 더하기 16a는 1 이렇게 되죠. 양변 2배 합시다. 양변 2배 하시면 16a에 1 마이너스 k 플러스 32a는 2 이렇게 되겠지. 변변 뭐 하면 돼요? 빼면 되겠지. 빼면 마이너스 32a는 2 a 음수 나왔네. a가 얼마로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16분의 1로 나왔죠.
그걸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A가 마이너스 16분의 1이니까 대입하면 이게 마이너스 1 되고요. K 빼기 2는 4, K는 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는 마이너스 16분의 1에 x 플러스 3의 제곱에 x 마이너스 5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F0은 구하라고 했으니까 F0은 마이너스 16분의 9에 마이너스 5니까 16분의 얼마? 45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고 분모 분자 더하면 61 이런 식으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여기로 넘어가자. 자, 83번부터는 듣자. 83부터는 풀었어? 83번 보자. 83번은 모르면 돼, 안 돼?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83번은 그냥 이게 그대로 수능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푸시는 겁니다. (83번은) 절대 모르시면 안 돼요.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점 P의 위치는 x1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x1t라고 쓸게요. x1t는 t제곱 플러스 t 빼기 6이라고 했고 점 Q의 위치는 x2라고 그랬는데 x2의 t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t3승 플러스 7t제곱. 근데 뭐라 그랬니?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그랬잖아.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몇 초일 때인지를 구하라는 겁니다. 위치가 같아질 때,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운동 방향이 바뀔 때 그런 말들이 나오면 전부 다 이 t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의 두 점의 가속도를 두 점의 a1t라고 할까? 가속도를 PQ라고 하자. PQ라고 하자. A1이라고 할까? 그때의 가속도를 P, 그때의 가속도를 Q라고 하면은 P 빼기 Q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야, 위치가 같아진다면 어떻게 풀면 되니? 말 그대로 위치가 같다를 푸시면 되는 거죠. 얘가 위치고 얘가 위치니까 둘이 뭐 하시면 됩니까? 같다 푸시면 돼요. 그래서 t제곱 더하기 t 빼기 6은 마이너스 t3승 더하기 7t 제곱을 풀어주시면 된다. 좌변 넘어가면 t3승 되고요. 마이너스 6t 제곱에 플러스 t 빼기 6은 0 이렇게 돼서 이 3차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푸셔야 됩니다. 근데 이 방정식은 중학교 때 많이 봤던 모양입니다. 꼭 조립제법으로 안 푸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앞에 있는 놈은 t제곱으로 묶고 뒤에는 그대로 쓰시면 공통인수 t 빼기 6이 나오는데 t 빼기 6으로 묶으면 뒤에 나오는 식이 t제곱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몇 초일 때? 6초일 때라는 걸 여러분들이 위치가 같다를 이용해서 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끝났죠. 이제 가속도 구하면 되잖아. 가속도는 위치를 몇 번 미분하면 돼? 2번 미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P의 속도를 구해보면 P의 속도를 V1t라고 하면 X1t 미분한 겁니다. 2t 플러스 1 되는 거고요. Q의 속도를 구해보면은 XT2 미분한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4t가 된다. 한 번 더 미분하시면 얘는 가속도 2가 나오고요. 얘도 한 번 더 미분하시면 가속도 마이너스 6t 더하기 14를 얻을 수가 있더라. 되겠죠? 맞니? 그러면 6초일 때 가속도 구하자. 얘는 그냥 상수함수니까 P는 2고요. 6초일 때 가속도는 6대입하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36에 14 더하면 마이너스 22. 그래서 2에서 마이너스 22를 빼시면 답은 얼마?
24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더라는 거죠.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83번은. 일어나자. 85번 봅시다. 85번은 갑자기 또 뭐 난이도가 못해버렸다. 또 조금 올라갔다. 자, 이 나머지 세 문제는 난이도 높으니까요. 나는 이렇게 난이도 높은 문제는 별로 맞추고 싶은 생각이 없다 라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숙제 안 한 부분 숙제하거나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거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데? 몇 번? 저 3개요. 세 개 다? 85번도 14번 아니면 15번 문제고 88번도 88번은 21번인가 22번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통 과목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를 킬러 두 문제, 중킬러 두 문제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다 거기에 들어가는 문제들 94번도 마찬가지 전부 그런 느낌이다. 좀 모르가시고. 뭐야 넌 포기야 이거? 네. 너는? 85번은 듣고 싶어요. 85번은 들어보고 싶다. 85번만 풀고 좀 제껴버릴까? 85번만 하고 이제 전혀 나갈게요. fx가 2x 3승 마이너스 6x 더하기 1x가 2이야. 이건 반갑죠? 구간하고 함수 모르는 게 전혀 없습니다. 관건은 밑에 있겠지. a의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b 더하기 9인데 이건 x가 2보다 클 때. 그리고 나오는 멘트 뻔합니다. y는 fx랑 y는 t가 만나는 교점 개수를 gt라고 그러자. 얘네들의 교점 개수를 gt라고 놓자. 그러면 이거 우리끼리니까 이렇게 쓸게요. gk랑 g에 k 플러스랑 g에 k 마이너스를 더하게 되면 9가 나오게 된답니다. 이거 만족하는 실수 k가 몇 개밖에 없다? 실수 k가 한 개뿐이다. 한 개뿐이다. 때 자연수 a, b에 대하여 자연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최대를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몇 개, 두 개 이상 나오나 보네. 왼쪽 먼저 그려야 되겠지. 닥치고.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6x제곱 마이너스 1 뿔마 1에서 접선 기울기 0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인데 이 왼쪽을 그리라고 했거든. 여기를 쓱 그어보면 2대 1이니까 하필 여기가 딱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만 그려지는 거죠. 왼쪽으로. 괜찮지? 이렇게 그려지니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진다. 딱 여기가 2, x는 2. 여기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는 1이었죠. 이렇게. 그다음 오른쪽은 뭘 그려야 되냐면 2일 때 함수 갖고 그려볼까? 2일 때 함수가 얼마니? 2를 대입하시면 얼마? 5 나와? 여기가 5 나온답니다. 얘는 2, 어디 나갑니까? 9. 9는 뭐 이 위에 있겠지.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 양수죠. A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나가는 건데 2,9하고 B,9를 지나가는 거네. B는 뭐 되는 거니? 자연수니까. 1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2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3 이상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괜찮죠?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얘가 요 그래프랑 y는 t하고 만나는 교점 개수를 gt라고 그랬는데 그때의 함수가 우극한 좌극한의 총합이 9가 나온다고 그랬거든. 만약에 뭐라고? 만약에 이 그래프가 위에서 혼자 따로 놀아 이렇게 따로 놀게 되면 절대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게 여기가 k 값이 돼버리는 게 무수히 많아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함수 값이자 동시에 우극한 좌극한 그린다고 하더라도 교점이 전부 다 몇 개씩이기 때문에
세 개이기 때문에 조건 다 만족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이 그래프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좀 기어 내려와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어디까지 기어 내려와야 돼? 최소한 여기까지 기어 내려와야 돼. 여기까지 기어 내려오지 않으면 Y는 K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니까. 이거 만족하는 놈이. 그래서 B가 1인 건 아닐 겁니다. 아니다. B가 1일 수도 있구나. B가 1이면 A가 또 엄청나게 풀릴 수 있으니까. 아니지. B가 1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그려진 거잖아. 그럼 여기만 그려진 거지. B는 1 절대 아니겠지. 그치? 근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는데 그럼 틀린 거 아닌가? 잠깐만. 어디? 몇 번? 여기. 야, 이 이거는 잘못 그린 거 아닌데. 어디? 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린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려야 돼. 이런 것들. 그래서 함수값을 다 체크해 놓은 거야. 이런 건 함수값 하나하나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B가 1이면은 뭐라고요? B가 1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B가 1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B가 1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곤란하지. 왜? K가 무수히 많아진다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B가 2면 어떻게 됩니까? B가 2면은 여기 2컴마 블루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져 버리죠. 접해가지고 역시 B가 2인 것도 안 된다는 얘기지. B가 1인 것도 안 되고 B가 2인 것도 안 됩니다. B는 반드시 얼마 이상? 3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 Y는 블루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를 뭐 해야 된다고? 내려와줘야 된다고. 여기를 내려오지 않으면 K 값이 무수히 많아지니까. 그런다고 해서 너무 많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느냐? 대박. 너무 많이 내려와 버리면 이쪽으로 K 값이 또 무수히 많아져 버려요. 그럼 얘가 어디까지만 딱 내려와야 돼요? 딱 극소되는 지점까지만 내려와야 되겠지. 그거 아니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느냐?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밖에 다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함수값, 우극한, 좌극한 세 개 더해서 구되는 게 진짜 존재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여기가 굉장히 의심스럽죠. 좌극하는 교점 몇 개입니까? 하나. 함수값은 교점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우극하는 교점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셋, 하나, 9개 나오지. 괜찮지? 나머지 애들, 이런 애들 너무 커요. 여기도 의심스럽긴 하죠. 여기도 되는지 한번 보자. 우극하는 2개. 함수값은 하나, 둘, 셋, 넷. 2개, 4개야. 좌극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11개니까 9개 넘어가지. 그러면 이게 우리가 딱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야. 그래서 결국에 1일 때 함수값을 구해야 되고 1일 때 함수값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3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 대입하시면 축이죠, 축. 축을 대입하면 그 함수값이 얼마 나와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3이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축은 언제입니까? 따로 구할 필요 없이 2하고 b의 평균을 구하시면 되죠. 축은 x가 2분의 얼마? 2 플러스 b일 때가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2 플러스 b, 즉 f의 2분의 2 플러스 b를 대입하시면 그게 마이너스 3이 나오게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하시면 얼마냐? 이거 대입하면 2분의 2 플러스 b에서 2 빼면 2분의 b 마이너스 1 되고요. 2분의 2 플러스 b에서 b 빼면 1 마이너스 2분의 b 나옵니다. 이렇게 되죠.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a 곱하기 2분의 b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이 3으로 나오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b는 자연수고 a도 자연수니까 이거 순서상 찾는 거예요. 이거 순서상. a가 1이면 얘가 3이 돼야 되고요. a가 3이면
얘가 1이 돼야 되겠죠? 또 있나? 얘가 분수 나올 수도 있나? 이거 한번 풀어보자.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이 한 개야. 일종의 부정방정식 모양인 거거든. 이거 푸는 게 마지막인데 관건이다. 이거 어떻게 풀지? 양변에 4배 할게요. 양변에 4배에서 분수 없앱시다. 그러면 a 곱하기 b-2의 제곱은 양변에 4배 할 겁니다. 10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연수하고 제곱수의 곱이 12가 되려면 제곱수 기준으로 생각하자. 얘는 제곱수 1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가능한 게 4밖에 없죠. 그럼 그때 a는 12가 나와야 되고 그때 a는 3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a 값하고 b 값을 우리가 소자상 구해보면은 a가 12일 때 요게 1이 나와야 돼요. 요게 1 나오려면 b는 얼마밖에 없니? 3 하나밖에 없겠지. 그쵸? 되죠? 쌤 얘가 b가 1이라고 되잖아. 아까 b가 아까 1이면 안 됐었잖아. 그 다음에 a가 3이면 얘가 4가 돼야 돼요. b는 얼마인 겁니까? 4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답이 없는데 계산 어디 중간에 잘못된 것 같은데. 아, 미치겠네. 계산 어디 잘못됐죠 또? 근데 저렇게 그래프 그리고 나서 GX의 개수인데 그냥 GX 그래프를 따로 다시 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려도 되지 굳이. GX를 따로 그리는 문제는 GX 그래프하고 또 다른 그래프하고의 교점 개수를 물어본다든가 할 때 다시 그리는 거고, 우리는 요 그래프가 그려지면은 아까 전에 써놓은 그 GK 플러스 GK 마이너스 양이 9가 된다는 지점에 한 군데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K가 마이너스 3이 아니에요. 계산 어디 잘못됐냐 또. 왜 이렇게 짜증이 나죠? 12에 3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맞지? 와 미치겠네. 이거 어디 잘못됐냐? 아 9를 빼먹었구나 내가. 미안합니다. 봐봐 여기 9를 빼먹었어. 9 여기 9가 없어. 여기에 플러스 9가 마이너스 3인 거야. 그래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 되고 마이너스로 나오면 여기 12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12가 아니고 얼마? 48이 나오거든요. 이걸 제가 플러스 9를 빼먹었어. 그러면 제곱수가 좀 더 많아지는데 이게 1이고 48일 때 48 소인수분해하면 얼마냐? 16 곱하기 3이잖아. 그럼 얘가 4일 때 이게 12가 나오고 이게 16일 때 이렇게 3 나오는 세 가지가 가능할 거고, 그럴 때 A와 B는 순서쌍이 A가 48이면 이게 1 나오려면 B는 3 하나밖에 없고요. A가 12면은 이게 4 나오려면 B는 4밖에 없죠. 마이너스 2는 안 됐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A가 3이면 이게 16 나오려면 얘가 뿔마 4가 돼야 되거든. 4가 되려면 6, 마이너스 4가 되려면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나옵니다. 그 중에 A 더하기 B의 최대는 누가 된다? 48 더하기 3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51이 되더라. 아, 미치겠네. 됐죠? 끝! 끝! 그러면 오늘은 뭘 나가느냐? 드디어 수열 나갑니다. 뭐라고? 수열 나갑니다. 그럼 저 X는 2분의 2 플러스 B가 어디서 나왔죠? 2하고 B의 가운데 그 축에 있어요. 여기가 2고 여기가 B잖아. 그럼 축은 2하고 B의 평균값이니까 축의 답변. 어렵지? 쉽지 않아. 이런 문제가 쉽게 풀리면 뭐 등급은 안전 확보죠. 야, 수열 나갈까 아니면은 적분 나갈까? 이제 너네 정규 수업보다 진도가 더 빨리 나가고 있잖아.
그냥 정규 수업 맞춰가지고 꼭 수열하고 적분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미분했으니까 이어서 적분 나가도 되고 아니면 적분 어려워요. 적분 쉬워. 수능 적분은 되게 쉬워. 수능에서는 적분이 어렵게 절대 안 나옵니다. 여기 적분 고난도 문제가 있긴 하거든. 뒤에 넘겨보면은. 근데 적분 고난도는 잘 보면 알겠지만 수능에 나온 게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그래서 야 미분은 내가 그 테마별로 분류할 때 미분 고난도라고 적었잖아. 적분은 적분 고난도가 없어. 적분의 활용으로 적어놨어 내가. 게다가 수능에 나온 게 몇 번밖에 없다고? 한 번. 그리고 그 고난도라고 하기 조금 그렇고 우리 교육과정 초창기에 나왔던 문제야. 그래서 적분은 우리 마인드가 뭐냐면요. 다 맞춘다가 마인드입니다. 어렵게 안 낸다니까 진짜로. 봐봐. 저 오리엔테이션 때 듣지도 않고 저거. 야 한번 펴보세요. 적분 31쪽 펴봐라. 스프 지우야 31쪽 펴봐라. 미연이도 고만 풀고 31쪽 펴봐라. 31쪽 보면은 뭐 나오니? 부정적분인데 이거 점수 주는 문제들 나오죠? 왼쪽에 99번부터 102번 보입니까? 이게 수능 문제지. 그래서 부정적분이 무조건 하나 나온다는 얘기네. 어려도 나옵니다. 100%. 99% 나옵니다. 넘어가세요. 그럼 정적분 계산 나오죠? 정적분 계산 우리가 힘들어하나? 아니야. 이것도 맞춰야 되는 거죠? 몇 개 나왔어요? 113, 114 두 문제 나왔지? 50% 확률로 나오는 거네? 이것도 맞출 수 있어. 넘어갑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두 개 나왔네? 119, 120 뭐가 조금 어려워 보이냐면 120번이 조금 어려워 보이네. 그치? 120번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119번은 쉬워 보이죠? 그래서 요 120번 어려운 문제 한 개 정도 있고 또 넘어갑니다. 뒤에 뭐 복잡한 문제 많은데요. 39쪽 한번 펴보세요. 39쪽하고 몇 쪽 펴는 거야? 40쪽을 펴는 거지. 128, 129, 130, 131 이렇게 네 문제거든. 여기서도 한 문제는 어려워. 131번이 어려워.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나온 거는 130번, 129번이야. 이거는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 이 넓이 빼기 요 넓이가 얼마일 때 적분으로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끝이고요. 44쪽 넘어가 보세요. 뭐라고? 44쪽 넘어가면 속도 거리 나오죠? 두 문제 나왔네? 139, 140. 근데 우리는 이거 뭐 해야 된다고? 다 맞추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 끝나면요. 49페이지에 내가 아까 말했던 정적분의 고난도 문제가 아니고 정적분의 활용이라고 적어놨는데 문제 자체도 5개밖에 없고요. 그 중에 수능에 나왔던 거 150번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분이 말랑말랑하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다 풀 수 있는 형태로 나올 거고 만약에 조금 어려운 게 나온다 그러면 하나 정도인데 그 하나도 미분 고난도라든가 이런 거에 비하면 뭐한 편으로 쉬운 편으로 출제될 거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적분 문제를 다 맞추는 겁니다. 암기할 거 많죠? 어? 암기할 거 많죠? 적분 암기할 거 별로 없습니다. 그냥 2차 함수 공식 정도만 외워주시면 돼요. 근데 저희 15일에 쉬어요? 10, 5일. 5일 무슨 요일인데? 금요일? 우리가 금요일 그때 보강했었나? 방학 때? 보통 보강했었지. 요번에는 모르겠다. 보강할지 안 할지. 왜 벌써 근데 아니 보강 잡혀서 보강이 잡혀 있다고? 금요일 날 몇 시에? 시간이 닿는데. 근데 무함수 그러니까 그냥 접근할 때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이거 접근하면 무함수는 2배 하고 기함수는 저. 4배 거잖아요. 답지 잘못됐어요. 그래. 이거 5번째 풀고 있는데 몇 번? 114번 답지에 무함수 지우고 기함수는 냈었어요. 뭐라고? 아닌가? 근데 뭐가 이상해요.
일단 수업 한번 해보자. 114번은 내가 좀 이따가 예제를 같이 풀어줄게. 야, 31쪽은 안 합니다. 집에 가서 엄마랑 해라. 부정적분 계산은. 맞아요. 어? 맞아요. 아이씨. 어? 정말 작군데요. 접근할 거야, 접근. 왜 수열로 할까? 네. 수열하자고? 수요일이 어렵잖아요. 수열은 접근은 다음 시간에 하고. 시우야, 수열 펴라. 자, 수열은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구분을 어떻게 지어놨냐면요.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과 등비 수열의 합, 그 다음 마지막 수열의 합, 시그마 이런 식으로 구분 지어놨거든. 개수가 97번에서 게다가 마지막 점화식까지 50개 가까이 되죠. 46개. 이걸 오늘 다 나갈 수는 없고 한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등차 등비 끝내는 정도까지 나가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아니지, 등차 등비. 아, 시간 빠듯한데. 해보자. 보자. 자, 오늘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은 이거 잘하면 되는 거죠. A10 나오면 뭘로만 바꾸면 됩니까? A 더하기 9D 이런 식으로만 잘 바꾸면 끝나는 거지.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었잖아. 그쵸? 그럼 힌트 하나 한 번 더 해보자. 일반항 좀 더 빠르게 구하자. 초항이 5고요. 공차가 -1합니다. 요 수열 일반항 빠르게 한번 구해보자. 막 A 더하기 n-1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구하는 거야. 공차가 -2면 보세요. n의 개수가 -인 거죠. 그리고 초항이 오니까 여기 1대입해서 5가 되도록 뒤에 숫자만 더해주면 돼. 얼마 더 하면 되니? 이런 식 할 수 있지. 그러면 일반항이 끝나는 거야. 됐죠? 그 다음 등차 중항. 등차 중항이 뭐였냐?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 된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C는 2B 이게 있지. 이걸 어떻게 써먹는 거냐면 이렇게 써먹는 거다. 등차 수열인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가 얼마로 나왔냐면 21로 나왔답니다. 그럼 이런 거 나오면 너네가 뭐 하지 말고 선생님 A4는 A 더하기 2이고 선생님 A4는 A 이거 쓰지 마시고요. 여기서 뭐 써먹으라는 얘기야. 등차 중앙 써먹으라는 얘기지. 왜? A3하고 A5 더하면 얼마 된다고요? 2A4. 2A4에 A4 더하면 3A4가 21이니까 양산도 됩니다. A4가 7이라는 식으로 바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런 애들. 이렇게. 이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양산 되겠지. 이거 보고 뭐야 3A4네 21이네 약분하면 A4는 7이네. 바로 빵 나온다는 얘기지. 괜찮죠? 되지? 이 등차 중앙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쓰게 되면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냐면 등차 수열의 합까지 확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너네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야야야야 등차 수열에서 첫 번째 합부터 9번째 합까지 합을 간단하게 나타내봐 라고 하면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했었냐면 선생님 등차 수열의 합은요 맨 앞에랑 맨 뒤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잘했죠? 잘했어요. 90점입니다. 이 풀이는 90점입니다. 좀 더 아름답게 계산하면 잘 봐. 암산이 가능한 거야. 그리고 얘는 개수가 홀수일 때만 등차 중앙을 쓸 수 있다. 잘 봐라. 잘 봐. 9개죠. 너 뭐 왜 그러고 있니? 가운데 A5를 기준으로 잘 봐. 잘 봐. 얘 A5지. 이거 2A5지. 이것도 2A5지. 이것도 2A5지. 이것도 2A5지. 그러니까 A5가 몇 개 있는 거야? 9개. 그러니까 얘를 보고 어떻게 쓸 수 있으면 더 아름답습니까? 9배의 A5로 이렇게 등차 수열의 합까지도
등차 중앙으로 한 방에 깔끔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2AO거든. 이게 2AO니까 2 약분하면 9 곱하기 AO에서 9AO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다. 등차 중앙을. 되게 계산 편하죠. 됐지? 그래서 등차 수열 개념 설명은 방금 한 게 끝입니다. 뭐 해보자? 겸손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수능에는 뭐밖에 안 나왔어요? 97번 하나밖에 안 나왔죠. 최근에 나오는 이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뭐가 많이 나오냐면 쉬운 문제지만 3점짜리지만 등비 수열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다.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97번은 수능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풀어보시고요. 97번도 풀라고 보니까 오른쪽에 A4 더하기 A6 보이잖아. 머릿속에서 뭘로 계산하면 되니? 2배의 A로는 36, 약분해서 A로는 18 이렇게 바로 가면 편하겠지. 맞냐? 근데 만약에 AK 마이너스 1 더하기 AK 마이너스 1이랑 AK 플러스 1 하면은 등차 중앙이 그러면 2A, 2K 되는 거예요? 등차 수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왼쪽 오른쪽 했을 때 이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되니까 얘가 3개 있고. 그럼 막 저 아래 2K 마이너스 2K, 2K 플러스 이런 순서 상관이 이게 이어지기만 하면 되지 연속적으로. 그럼 무조건 가운데 3개랑 값이. 생각해봐. 가운데를 네모라고 놓으면 얘는 네모 빼기 기고고 얘는 네모 더하기 기고잖아. 3개 더하면 3네모잖아. 항상 이런 구조잖아. 그렇지? 자, 문제 하나 풀어보자. 겸손하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01번 한번 해볼게요. 101번이 좀 어렵거든요. 뭐라고? 101번이 좀 어렵거든요. 봅시다. 자, 여기서 그 등차 수열하고 등차 수열 AN이죠. 등차 수열의 합 SN. 얘네들 관계도 한 번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 얘를 알면 얘를 구할 수 있고 거꾸로 얘를 알면 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왜? 이 101번이 이거 쓰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만 우리가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가 아니고 항상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있다 없다. 상수항이 없습니다. AN이 예를 들어서 뭐 2N 플러스 3이면 이때 SN은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냐면 N제곱 더하기 2N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여기 숫자 상수항이 없다는 겁니다. 늘 없어 절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등차 수열의 합은 A1 더하기 AN 곱하기 2분의 N이잖아. 여기에다 N을 곱해버렸기 때문에 상수항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늘. 없어.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수능 준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알려는 뭐냐? 방금 전에 일반항이 주어지면 이걸 가지고 합을 어떻게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합이 주어지면 마찬가지로 거꾸로 일반항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습을 좀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문제 나올 때는 문제가 없는데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 이게 굉장히 힘을 발휘하니까. 한번 해보자. 자, 해볼게. 여기 AN 있고요. SN 있습니다. 자, AN이 4N-1이랍니다. SN 같이 구해보자. 자, 첫 번째 기억할 건 뭐냐? 얘는 무조건 2차식인데 N제곱하고 N 두 개밖에 없어. 그 개수만 알면 되거든. 일반항의 개수, 최고차항 개수, 1차항 개수지. 얘 절반이 SN 2차항 개수가 되는 겁니다. 얘는 무조건 몇 N제곱? 2N제곱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웠냐면 미분 배웠잖아. 이거 미분 적분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분하면 차수가 떨어지지. 대신에 이거는 함수는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 적분이 적용되는 건 최고차항만 되는 거예요. 2n제곱 미분하면 4n제곱, 4n 적분하면 2n제곱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몇 n인지가 궁금하잖아. 그거는 뭘로 구하면 되냐면 이걸 쓰면 됩니다. 이거. A1은 S1 쓰시면 돼요. A1이 얼마예요? 3.
그럼 S1도 얼마 나와야 돼? 3. 그럼 뒤에 얼마 나오면 되는데? 1 붙이면 안 돼. N 갖다 보시면 된다는 거지. 근데 차라리 저렇게 하는 것보다 그 시그마 K랑 K제곱 K 선생제곱 이런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빠르게 내가 푸는 방법 알려줘. 시그마 쓰면 돼. 선생님 뭐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에 4K 마이너스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요. 되지. 4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 계산하면 얘 나오는 거예요. 속도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도 내는 게 좋죠. 어? 잘 안 해야 돼서 그런데 내는 안 해야지 그냥 이걸로 하면 돼. 그냥 연습을 지금 좀 해보겠다는 거지. 한 번만 더 해볼까? 8n 플러스 7 몇 n 제곱? 적분하면 되잖아. 4n 제곱. S1 얼마니? A1 얼마니? 15. S1도 15 나와야 되니까 뒤에 몇 n 붙이면 돼? 플러스 11n. 반대로 간다. 여기가 3n 제곱 마이너스 7n이랍니다. 그때 이거 가지고 뭐 구하자고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자고요. 요거 미분 6n. S1 얼마? 마이너스 4. A1도 마이너스 4 나오려면 어렵니? 안 어렵지. 연습하면 된다. 그래서 조금만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01번 한번 해보자. 101번은 4점짜리라서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시우야 일어나자. 너 오늘 정규 수업 없잖아. 냥냥. 너 왜 그러고 있냐? 머리를. 뭐 머리 내리고 싶니? 왜 좀 어디 좀 해줘라. 다리로 싹둑 그냥.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 그러자. A7이 13의 배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의 SK는 644가 나온답니다. 이때 A2의 값을 우리 보고 구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홍냥냥. 등차 수열이죠. 모든 항이 자연수란 얘기는 초항도 자연수고 공차도 자연수란 얘기입니다. 물론 공차가 얼마나 될 수 있니? 0은 가능하겠다. 공차 0은 가능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이거 문제 좀 싱겁습니다. 4점짜리긴 한데 요 SK를 우리가 미지수로 놓을 거야. SK는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래서 SN을 뭘로 놓을 거냐? SN을 A 곱하기 N제곱에 B 곱하기 N 모양으로 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여기다가 대입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의 SK는 AK 제곱 더하기 BK가 되는데 요게 644라고 한 거죠. 괜찮죠? 왜냐? 그래서 이거 풀어주시면 A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더하기 B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은 644인데 야 644도 잘 보면은 7의 배수지. 630에 14니까 이 7로 나눠보면 7 곱하기 92가 되겠네. 맞죠? 7로 나눌까요? 촤 92는 4의 배수니까 4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4로 나누면 23 4로 나누면 2 또 약분 또 약분 남는 거 뭐만 남니? 5a 더하기 b가 23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A7이 뭐라 그랬냐면 13의 배수라 그랬거든. A7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A1 더하기 6D로 나오는데 요게 13의 배수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SN 구했으니까 SN 가지고 뭐 구하러 가자고요? AN 구하러 가자. AN 구하게 되면 미분. AN은 2AN 되겠지. S1 이퀄 A1 나와야 되는데 S1이 얼마입니까? A 더하기 B 나와야 되죠. 그럼 AN 1 대입했을 때 A 더하기 B 나오려면 A를 빼줘야 되고 B를 더해야 되겠네. 이건 쓸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뭐 구하자고요? A7을 구하자는 겁니다. A7 구하시면은 A7은 도와줘. 13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누구의 배수라고? 13의 배수. 근데 얘가 13의 배수잖아. 그 말은 뭔 말이야? B도 13의 배수라는 얘기지. B가 13의 배수니까 B는 13이거나 26이거나 하는 건데 26 되면 돼 안 돼? 왜냐면은 얘 공차가 자연수니까 A도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는 13인 거고 A는 얼마인 겁니까? 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되게 싱겁죠? 왜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A, B 구했기 때문에 AN 구하시면 어떻게 돼요? 2AN은 4A 되고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 더하기 B는 13이기 때문에 4N 더하기 11 나오겠지. A2 구하면 얼마입니까? 여기 2A 하시면 8 더하기 11, 19가 우리가 싣고자 하는 답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뭘 써먹었었냐? SN에서 AN 구하는 이 작업을 썼더니 개편하더라 이거지. 그러면 이 정도는 알아놔야 된다는 거야. 평가원에서도 나왔으니까 수능에서도 나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물론 평가원은 약간 배째라 개념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고요. 나머지 9, 7, 9, 8, 9, 9, 100번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쵸? 넘어갑니다. 등차 수열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거든요. 올해 나왔던 6월 문제까지. 추워? 해서 97번부터 102번 정도까지만 풀 수 있어도 무방하고요. 103번부터 106번은 도전 문제입니다. 103번에서 106번은 도전. 오케이? 103에서 106은 도전. 괜찮죠? 이 정도 하고 등비 수열로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등비 수열 넘어가세요. 쉬는 시간. 쳤다. 너 머리 씨. 얘 왜 이래? 얘 뭐 사춘기야 뭐야?